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오전 5시 53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를 좀 추천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동안. 그 테슬라를 계속 추천드렸던 이유들이 있는데, 테슬라를 계속 추천드렸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미국 주식은요, 어,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아이온큐를 추천해 드렸고요. 올해는 테슬라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는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 자,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게 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정됐을 때 테슬라 잡을 굉장히 좋은 기회다. 조정됐을 때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가야 될 주식으로 테슬라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테슬라 추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테슬라를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 올해 들어서 테슬라를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한 이유. 그래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된 다음에 또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테슬라를 제가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이제 뭐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니야? 이제는 하락할 일만 남았고 다른 모든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결국에는 지금 너무 오버밸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은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다는, 앞으로 충분히 모아갈 만한 주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건 2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의 전략이 애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이 애플이 성장했던, 그 애플이 고도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총 최고까지 올랐었잖아요. 그 전략과 테슬라의 전략이 같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자, 테슬라라는 회사는요, 애플이 예전에 아이폰으로 그 결국에 모바일을 섭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도 또 아이폰을 사게 돼요. 제가 아이폰 3GS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얼리 어댑터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애플의 아이폰을 샀던 이유. 지금은 애플 아이폰 안 씁니다. 저는 이제 삼성폰 쓰는데, 원래 LG폰 쓰다가 지금 삼성폰 써요.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애플의 그 전략을 보면서 3GS를 사면서 이제 그 전략을 봤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게, 얘네들은 모바일 폰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와 전략을 하던, 그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었죠. 애플은 모바일 폰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화기가 아닌 일종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쓰는 전략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그 이제 네트워크 효과나 락인 효과, 이제 이런 의미에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전기차 관련돼서 여러분이 전기차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인프라가 제대로 안 깔렸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어디 가든 주유소 바로 앞에 있어서 얼마든지 기름 넣고 달리면 되는데, 야, 이거 테슬라 지금 뭐 테슬라든 무슨 전기차는 샀다가 지금 인프라도 안 깔렸는데, 그거 충전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들, 각국에서 쓰고 있는 전략들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가 팔려 나가는 게 뭐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데 테슬라 차량이 가장 빨리 팔려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요즘에 가격 전략을, 저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테슬라 주가 빠진다는 이유로, 주가 빠진 이유가 걔네들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늘리기 위해서 뭐 이제 이익률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익률 낮아지면 뭐 밸류 낮아지니까 어차피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지금 저가 전략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나 그 하드웨어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 기술, 그걸 통해서 테슬라가의 그런 차값을 그 비용을 낮추는, 걔네들이 만드는 그 생산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썼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차량들이 다른 어떤 차량들보다도 이익률이 높은 차량들 중에 하나였어요. 남는 게 많았죠. 한 대 팔았을 때. 근데 그만큼 무슨 얘기냐? 가격 전쟁을 하게 되면 테슬라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가격을 내리고 시장을 넓혀가면 된다는 그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얘네들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썼기 때문에 테슬라 Y 모델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 제가 보기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차량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전기차의 그 테슬라의 이런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애플 아이폰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에는 빠지게 됐듯이 테슬라 차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살펴보세요. 테슬라 차량을 한 번 몬 사람들은 다음 차도 테슬라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다음 차도 테슬라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테슬라 유저들은 락인 효과가 걸려버립니다. 즉 테슬라를 사용한 사람들은 테슬라의 그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폰으로 따지면 UI, UX 뭐 이런 건데, UI, UX가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랑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애플폰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들은 애플폰 외에 다른 것들 쓰기가 좀 그래집니다. 애플폰이 제일 편하고 그거에 길들여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도 생기는 겁니다. 테슬라 쓰신 분들은 테슬라가 너무 편하고 자율주행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그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FSD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FSD가 한국에서는 아직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FSD 풀 버전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이러한 유저 경험들,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차량의 가격 다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익스피리언스들, 이런 경험들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테슬라의 바가 되는 겁니다. 이 바가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애플바 이러면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품이 너무나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슈퍼컴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그거를 엔비디아 H100으로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엔비디아 H100은 제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찍어놓은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더 오를 겁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들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H100 가장 인공지능에 적합한 칩으로 지금 양산이 되고 있고, 이거 웃돈 주고도 못 구해요. 중국 애들이 막 뭐 몇 배를 주고 사가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이 칩들을 통해서 결국 자율주행의 끝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엔비디아 H100으로 구성된 슈퍼컴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행 시에 이미지들에 대한 데이터로 연산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FP 연산은 INT 연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아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 공부하지도 않아요, 저기는.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핵심은 뭐냐?
AI의 방향성과 가장 맞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슈퍼컴들에 대한 엔비디아 H팩으로 구성된 그런 슈퍼컴을 통해서 주행시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24프레임을 36프레임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게 FPS 초당 프레임에 대한 그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에서 FPS 몇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미지의 초당 변환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주행 영상에 대한 그 실시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100W로 구현하고 있어요. 100W 전력.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같은 거 뭐 1500W 막 이렇게 1000W 이런데 100W 전력으로 구현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얘네들이 이 FSD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저전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자율주행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를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가 계산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느냐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회사들 어때요? 자, 굳이 현대기아차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그 외국의 어떠한 차도 걔네들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차도 현대모비스가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 삼성이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해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살아남아서 모바일 폰에서 강자가 돼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태생 자체가 모바일이 된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의 전략은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들의 이익률을 좀 줄이면서 저변을 넓혀 나가는 거죠. 저가 전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많은 대수를 팔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애플이 모바일 폰에서 그 시장을 지금 얼마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동차 시장에서 수많은 자동차 메이저들이 있는데 그 메이저들이 있는데 결국 테슬라도 그런 메이저들이랑 비슷해지지 않겠냐? 응? 아니, 그 메이저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전략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이 과연 테슬라랑 다르겠냐? 금방 따라잡고 그러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략에 대한 분석들은 그 전문가들 다 틀렸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아니, 모바일 시장을 보면 아시잖아요. 모바일 시장은 결국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 방향을 튼 애플이 전 시장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하드웨어 중심의 차량들, 수많은 차량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애플의 지금 테슬라의 전략을 따라잡지 못해서 지금 낙오되는 회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약간 위험한 횡보에 걷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전념하겠다는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조금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 전기차에서 테슬라의 상대가 안 된다는 느낌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후 전략으로 하이브리드 전략을 좀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전략이라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현대기아도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소프트웨어 쪽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에 다가가야 되고 이게 자율주행 자체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테슬라 전략은 제가 보기엔 모바일에서 애플이 갔던 전략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다.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 외양이 어떻게 생기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둘째가 될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지배하는 그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예, 그때 테슬라가 가장 앞서갈 회사고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어놓은 선들은 다 의미 있는 선이라는 거 우리 회원은 다 알잖아요. 그쵸? 저점 잡고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여기서부터 테슬라에 주목을 했고 테슬라 모아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떨어졌을 때도 계속 모아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모아가도 될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이 300달러 쉽게 돌파할 거예요. 300달러 돌파하고 나면 여기까지는요. 여기 쉽게 갑니다. 400달러까지 쉽게 가요. 여기까지는요. 300달러 돌파한 다음에 400달러 위로 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차트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액면 분할 여기에서 했었잖아요. 액면 분할한 다음에 다 떨어졌었죠. 주가가. 그 다음에 올라가죠. 항상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는 회사들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액면 분할한 다음에 바로 사지 마세요. 보통 액면 분할한 다음에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점 찍은 다음에 사시는 게 항상 맞아요. 이거는 뭐 테슬라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모든 주식들 그리고 발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혹은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렸을 때 모든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얘기하면 좀 오버고 법칙도 좀 오버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확률상으로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제가 이제 우리 유료 강의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테슬라의 전고점이 414달러예요. 그쵸? 2021년에 기록했던 그 버블기에 기록했던 이 버블이 꺼지면서 내려왔다고 치면 액면 분할 이후에 더 꺼졌었죠. 그 이후에 다시 액면 분할의 그 고점 여기를 충분히 금방 뚫고 올라갈 거고요. 저는 이거 한 1년 후면은 전고점과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는 300달러에서 400달러 이 사이에 1년 안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중에 이거 뚫고 나면 굉장히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뭐 그럴 가능성 없어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애플 시총을 뛰어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더 상승할 거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장투 주식으로 테슬라 가져가는 거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온큐도 제가 장투 주식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이온큐는 전고점이 여기까지 언젠간 찍으러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이유입니다. 왜냐면 미래 기술들에 투자는요 항상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미래 기술에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온큐와 테슬라는 제가 유일하게 미장에서 모아갈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이요. 자, 애플이 뭐야? 애플 어디 갔어? 자, 애플을 제가 예전에 뭐 그어놓은 선들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 이제 옛날이고 더 옛날로 가볼게요. 자, 이런 때 애플이 이때 뭐 했어요? 애플이 그때 엄청 발전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액면 분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액면 분할 이후에 한번 저점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이때는 주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보다 테슬라는 하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뺐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한 다음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미장에서 모아갈 주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온큐 어디였어? 자, 아이온큐 뭐하니? 아이온큐.
자, 아이온큐 모아가야 되는 주식 아이온큐와 분할로 사세요. 항상 분할로 주식은 분할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라고 했죠. 아이온큐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테슬라. 자, 모아갈 만한 주식입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제 오탈 자꾸 치네. 자, 테슬라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아이온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요. 지금 모아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 돌파한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믿으셨다면 모아갔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들도 자율주행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도가 뭐냐면 애플은 그쵸? 애플 아이폰은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구축해가지고 운영체제 구축해서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대항마가 누구예요? 그에 대한 대항마가 누구예요? 안드로이드잖아요. 그쵸?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도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자율주행에 얘네들은 특화된,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쵸? 소프트웨어 기업은 하드웨어 기업이긴 하지만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자율주행의 기술을 담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네들 칩을 바탕으로 해서. 그쵸? 얘네들은 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말 발전을 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아직은 너무 앞선 얘기니까 나중에 같이 보시기로 하고요. 자, 오늘 테슬라 특집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예측한 그 미래의 기술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